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모두 달러 관련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달러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경제 위기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공통점을 보면은 금리와 물가가 급등한 뒤에는 항상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었어요. 시리즈 1편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24년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가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은 시기예요. 즉 그때쯤이 되면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다음은 장단기 금리 지표예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경기 침체가 발생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는 미국의 10년 장기금리에서 2년물 단기금리를 뺀 값으로 이 그래프가 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마다 항상 경기 침체가 발생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 중이에요. 그런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거는 많이 들어봐서 다들 아시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장단기 금리를 알기 전에 은행의 수익 구조를 알아두면 좋은데 은행의 대표 수익 구조는 예대 마진이죠.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를 통해서 남는 마진으로 돈을 버는 게 은행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예금은 이자가 낮고 대출은 이자가 높기 때문에 충분한 마진이 남게 되고 이 방법을 통해서 은행이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예대 마진의 구조를 그림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은행은 우리한테 예금을 받고 여기에 따르는 이자 1%를 줄 거예요. 그리고 은행은 우리한테 받은 예금을 가지고 기업한테 장기로 대출을 해줍니다. 여기서 장기로 대출을 해주는 이유는 기업은 장기로 돈을 빌리는 게 더욱 유리해요.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해서 매출이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업은 장기로 돈을 빌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기업한테 장기로 대출을 해줘요. 하지만 장기로 돈을 빌려주면은 그만큼 위험에 따르는 노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은행은 기업한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여기서는 기업이 은행한테 5%의 이자를 지급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정리하면 은행은 기업한테 5%의 이자를 받고 이 이자 중에서 1%를 저희한테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진이 4%가 남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장단기 금리가 만약에 역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의 장기 금리는 대출 금리를 생각하시면 되고 단기 금리는 예금 금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즉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가 역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기업은 은행한테 5%의 이자가 아닌 1%의 이자를 주는 거고 은행은 우리한테 1%의 이자가 아닌 5%의 이자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은행의 마진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굳이 은행이 손해를 보면서 대출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은행은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은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시중의 유동성이 말라버리는 거고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소비 감소와 투자 감소를 불러오기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은행은 우리한테 심장과 같은 존재예요. 돈은 피와 같은 존재입니다. 심장이 피를 순환시켜주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은 우리는 죽겠죠. 은행도 똑같습니다. 은행이 시중에다가 돈을 공급하지 않으면은 경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에 따라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의 시중 통화량을 알 수 있는 M2 지표를 보면은 최근 돈의 양이 많이 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표를 보면서 또 하나 같이 봐야 될 게 뭐냐면 과거 1960년도부터 현재까지 경기 침체가 발생했던 모든 시기에는요 딱히 통화량이 감소한 시기가 없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봐도 현재를 제외한 최근 60에서 70년 동안은요 통화량 증감 속도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언젠가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가볍게 넘길 위기는 아니겠구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센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시중의 대출 상황을 보면 위에 있는 이 지표는 은행의 대출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게 될 때는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엄격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현재도 과거 위기와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은행은 대출을 해줄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래 지표는
지표는 미국의 대출 총량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최근에 대출 총량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니까 당연히 대출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출 총량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과거 위기 때마다 대출 증감률을 모두 다 하락했었습니다. 현재도 대출 증감률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대출이 늘지 않으면 이는 곧 시중의 유동성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서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예금 상태도 한번 볼 건데 이 지표는 미국 상업은행의 예금 상태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 예상이 된다면 화폐를 보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예금이 증가하게 되는데 실제로 2008년도를 보시면 은행의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이 꾸준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보면은 오히려 예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예금을 안 하는 거니까 소비가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인들의 소비량도 체크해봤습니다. 아래 지표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인데 쉽게 말해서 소매점의 판매량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최근 미국의 소매 판매는 증가하지 않고 둔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지표도 전년 대비 증감률로 살펴보면 현재 미국의 소비량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현재 미국인들의 소비가 매우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사람들은 예금을 하지 않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3월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과 퍼스트 리퍼블릭의 파산이 크겠죠. 이에 따라서 미국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즉 미국의 예금이 줄어들었다 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라는 거죠. 현재 미국은 유동성이 많이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위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와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달러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오늘은 달러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 영상은 주로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 흐름에 중점을 두었어요. 다음 영상부터는 미국의 노동시장에 초점을 두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됐고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